그리고 이제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 돌려준다 이제 확답은 받았어요. 네. 이제 메시지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계약을 했어요. 그 새로운 계약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도 이제 계약금을 걸어야 네. 되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만기일이 도래했는데도 임대인이 만약에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 네. 그런 경우에는 저는 계약금도 손해를 보게 되고 돈도 못 받고 있고, 이런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네. 궁금해하시죠? 그 부분 돈 돌려준다 그러니까 난 이사 가는 그 집에 뭐 또 다른 새로운 전세 계약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주니까 나도 이쪽에 돈을 못 주고 이쪽에서 이제 페널티를 물게 되는 거죠. 보통 계약서를 쓰면 계약금 상당액이 이제 보통 위약금으로 이제 책정이 되니까 이런 비용을 이제 특별 손해라고 하는데, 요거를 설명드리려면 손해배상의 어떤 범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통상 손해와 특별 손해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통상 손해는 어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통상 이런 어떤 손해는 생길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채무 불이행자가 그 손해배상을 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의 손해는 일어났을 것이라고 예견했든 예견하지 못했든 당연히 그냥 지급해야 되는 거. 예컨대 대여금이 있는데 그 대여금 그날 제때 못 주면 그 다음부터는 지연 이자를 물게 되는데, 그거는 통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이자를 물 줄 몰랐어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통상 손해에 해당하고, 근데 이제 이거 대여금 그 외에 특별 손해라는 개념이 있는데, 특별 손해라는 거는 그 어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손해가 발생하는 특별한 사정, 개인적인 어떤 그런 사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얘기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즉 이제 채무 불이행자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개인적인 어떤 사정으로 발생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개인적인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이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건 같은 경우에 이 어떤 다른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에 계약금을 지불했고, 만약에 지금 지금 기존 계약의 임대인이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여기에 지금 위약금을 물게 된다라는 이런 사정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특별 손해에 들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받아내려고 한다면 알게 해줘야 되죠. 내가 이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를 이제 첨부를 해서 뭐 문자를 보낸다든지 내용 증명이 첨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언제까지 보증금 반환 주기로 했으니 그때까지 안 주면 난 여기에 계약을 못 지켜서 여기 위약금을 물 수 있어요. 나중에 이거 안 주면 내가 이 위약금을 물게 되는데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라고 알게 해준다면 그거 부분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별 손해로서 알고 있었던 손해가 되니까 그 부분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이제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비용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금. 다른 계약금, 네. 다른 그 어떤 계약이 있을 때 계약금, 아니면 대출 이자. 내가 너 여기 들어왔을 때 대출을 일으켰는데 네가 늦게 보내주니까 내가 지금 가산 이자를 물어. 이것도 특별 손해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지금 맡은 사건 중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을 대출했는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이제 통지가 많이 가고 해서 모를 수 없다고 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를 대출했는지를 몰라요. 대출했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래서 이 얼마를 대출했다는 부분을 대출 계약서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첨부를 해가지고 인지를 시켜줘야죠. 네, 미리 그렇죠. 첨부해줘야 예,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계약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을 이만큼 냈으니까 당신이 늦게 주는 만큼 내가 지금 가산 이자를 물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가산 이자 확인해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 보내드리기도 했고. 그럼 새로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 기간 안에 입주를 못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 이자 엄청나게 발생을 하거든요. 중도금, 잔금 그 이자가 입주 기간에 못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조차도 계약서 이런 거 다 이제 찍어가지고 그렇죠. 임대인한테 특별 자료도. 그게 다 특별한 손해죠. 그 사람이 거기 새로 신규된 어떤 아파트에 들어간지 아닌지는 당연히 아는 건 아니니까. 임대인한테 인지가 되는 거는 네. 특별 손해금으로 볼 수 있다. 네. 근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전형적으로 일단 임대차에서 보는 거는 임차인이 돈을 마련해도 자기 생돈 자기가 마련해서 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른 데 살 때는 당연히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전형적인 관계에서 그 외에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상당히 특별 손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정을 이제 알려주어야지 과연 배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임대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만 특별 손해금이 되고 네. 제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이라도 인지가 안 돼 있으면 네. 손해금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 인지의 기준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료일 기준.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다른 집을 계약을 했을 때 이사 업체도 계약금을 주게 돼 있고 네. 그리고 청소 업체도 계약금을 네. 주게 돼 있고 네네. 이런 부대 비용들도 혹시 인지만 되면은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죠. 그 지금 계약이 돼 있다는 게 이사 업체와 체결한 계약금 네. 그리고 청소 업체와 체결한 네. 계약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전체 비용 말고 계약금 결국에는 이제 이사를 못 가게 되었으니 네네. 당신으로 인해서 이사를 못 가게 되었으니 지금 이거 계약금 다 이제 몰치당하는 어떤 네네네. 구조인데 그런 거라면 그거는 특별 손해 범주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건 조금 검토를 좀 필요로 하는 네.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사나 청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사람이 지금 채무 불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것들이라서 네. 이 사람 근데 중개사 입장에서는 항상 그 지점이 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중개는 중개하면서 계약금은 들어가 있고 네. 이제 입주 청소도 시작하고 이사도 계약했다는 그렇죠. 거 저희는 인지하고 있는데 네. 임대인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네. 임대인한테도 고지를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는 임대인 나는 모르겠다. 예,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 그렇다면- 많이 답답해하시죠. 일단 뭐 제 개인적인 견해상으로는 그게 특별 손해고 그거를 사전에 좀 미리 고지를 해서 얼마 정도 발생을 지금 해놨다라는 그 금액 정도의 어떤 고지가 된다면 그거는 받아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